만약에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애국 우파 국민들을 배신한 배신자 역적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와서 그들먹을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은 역사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제가 그런 탄핵 7천 플러스 홍준표만 좀 몰아내라. 그렇게 되면 반문연대뿐만이 아니라 대통합을 이루어서 다음 총선은 압승을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온다. 왜 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수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 수많은 정의를 투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자꾸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정계를 은퇴하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변희재 대표를 서울구치소로 가서 면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약속을 드린 게 TBC 특검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특검 발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정말 용기를 내주신 국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은 배신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단을 하고, 또 우리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같이 해주신 분들한테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12분 전화번호를 공개를 다 했어요. 오늘이라도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제2, 제3 이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는 특검들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한테 특검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 지금의 탄핵 정국의 20대 국회의 보수 정치인들은 아무튼 책임이 있다. 저 조원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 정도는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정치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수혈, 젊고 깨끗하고 투쟁력이 있는 이 사람들을 국회로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많이 추천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애국당의 역할이 그겁니다. 대한애국당은 분열을 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좌파 독재 정권한테 거짓 정권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촛불혁명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혁명을 했기 때문에 촛불은 쿠데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뭐냐? 대선까지만 가요. 대선까지만. 탄핵 무효를 넘어서야 돼요. 오세훈이가 얘기했는 탄핵을 넘고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뛰어넘자는 얘기는 개뿔 같은 얘기입니다. 오세훈이 같은 그러한 정치인이 이 탄핵 정국을 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를 뛰어넘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체제전쟁, 역사전쟁, 이 싸움이 대한민국이 존망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튼 여기 올 패널도 나오신 분들의 같은 용기, 이제 정치인 몇 사람이 정치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되는 순간에 보수 정당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바꿔야 합니다.
국회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변화를 했습니까? 혁신을 했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쇄신을 했습니까? 국민들은 80%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쇄신하지 않고, 인적 쇄신하지 않고, 임명진은 임명진대로,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김병준은 김병준대로, 황교안은 황교안대로,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국가관과 정체성과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강단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관료 출신의, 검사 출신의, 교수 출신의, 죄송합니다, 교수들, 변호사들 계신데, 이 사람들요 30년 줄타기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국회 왔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니까 줄타기 한 번 더 잘하면은 살아남을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 있는 투쟁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국회가. 국회에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니까요. 국가의 비상사태, 국회의 비상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좌파 독재들하고 한판의 승부를 가질 수 있는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 투쟁력이 있으면 뭡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 대거 교체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정치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우파 정당 건설도 힘들고 다음 총선에 자유한국당은 자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침탈을 제자리에 놓을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인신강금 구출을 하는 그 시점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당이 제대로 서는 그 시점까지는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국민들이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태블릿 PC 특검의 이 과제가 이제 거짓의, 쓰레기 같은 거짓의 산을 부수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그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투쟁력을 높이고 좌파 독재 정권, 배신자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조은진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방금 소개해드린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께 국내에 계신 우리 애국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합니다. 저 역시 조금 전에 우리 조은진 대한애국당 대표님께서 많이 혼을 내주신 그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습니다. 마음은 다 늘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저도 우리 태블릿 PC의 그 실체를 밝히는데 조금만 힘을 보태보자. 특검을 통해서 쌓아올린 그 거짓의 산을 허물어보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저도 특검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 고스톱 TV에서 우리 대담한 하던데 우리 이제 요즘 열심히 보고 계시다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특검법 발의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 TV 나가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저는 서명에 참여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잘나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이어가는데 거짓의 산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이제 탄핵 얘기,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을 해드려야 된다. 또 뛰어넘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극복할 대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그 진실의 토대에 의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잘못 만들어진 그 과거 그것을 깨부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당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토론에도 그런 사기 탄핵의 출발점이 된 이것이 무슨 혁명이냐? 뭐 촛불을 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식의 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이 거짓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혁명일 수 있겠습니까? 여당 대표는 뭐 감히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정말 그 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감히 역사 앞에 저렇게 오만할 수 있느냐? 저런 오만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우리가 참 부끄럽고 참담하고 자괴스러운 마음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 사기 탄핵의 출발이 된 그 이 태블릿 PC의 실체를 밝히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되고 저 역시 태블릿 PC 관련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거기에는 다소 위협한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는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자유파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대한애국당에 함께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도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블릿 PC의 이 특검은 반드시 도입을 해서 이 잘못된 거짓의 산을 허물어뜨리고 사기 탄핵의 실체를 파헤칠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힘을 끝까지 보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대출 위원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이신 이규택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시 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짜 거짓 TBC, TBPC 이 특검이 진작 이루어져서 빨리 진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아무도 손대지 못했는데 우리 조은진 의원께서 오늘 특검 발의를 해주셔서 특히 또 오늘 박대철 의원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존 F 케네디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정치인은 두 부류가 있는데 폴리티션이 있고 영어로 그거는 정치인 또는 정상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는 스테이트먼, 정치가입니다. 정치인은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목적과 출세를 위해서 지역구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치인. 정치가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국가 이익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난국에 6.25 전쟁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느 체제가 더 강하냐라는 체제 전쟁에서 연장선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냐는 체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체제 전쟁에서 6.25 전쟁은 촉발을 들은 거고 지금의 체제 전쟁은 사상과 이념의 전쟁입니다. 이때 정치인보다는 조은진 대표 같은 정치가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신장하는 우리 조은진 대표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검 말려야 된다면 너무 늦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에 오늘 정말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 감사와 함께 또 우리를 발제해 주시는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회원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박대출 의원도 제가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인데 저분도 정의와 의리파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울 때 여기 참석을 해주셔서 축사를 하시고 오니까 그래도 고맙죠? 저는 다시 오늘 축사할 줄 모르고 그 저한테 오늘 좀 양보 입고 쫙 빼고 나올 텐데 그리고 그냥 내용이 너무 좋고 중요해서 왔는데 아까 사회자가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오시면 먼저 지켜라 하는 얘기 했는데 우리 박대철 의원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축제해 주신 조은진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여기 다 이 팬넬들 주제 발표하신 이분들도 다 독립군이 촉발되지 않는 독립군이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근태 공동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축사는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정이 없었는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 이념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국민 주권 민주주의 가지고는 이 위기를 타파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밝힐 수 있는 국민 혁명 민주주의, 우리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국민 혁명민주주의, 국민 저항권, 이제 이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역사적 과제 앞에서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통한 거짓의 역사, 그리고 권력 찬탈의 거짓의 산을 허물어뜨리는 작업,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보았는데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하고 같이 군대 생활에서 동기로 군대 생활한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에서 인터뷰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뭐 많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벌써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바로 가려는 그런 움츠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내국 시민들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어제도 가르마를 타주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진실을 생각하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제 유영하 변호사 입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또 얼마 전에 이 태블릿 PC 특검 법안을 제출할 때 우리 이제 정병익 보좌관하고 임정수 부대변인 제가 같이 이걸 국회에 제출하러 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 문재인 권력에 썩어 빠진 그런 행태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구나. 그러나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 못된 직원을 쫓아내고 제가 사과를 받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고 바로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고 우리 대한민국당이 그런 씨앗을 심는 큰 역사적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여기 서정욱 변호사님 또 많은 분들 계십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는 힘찬 깃발을 메고 같이 투쟁하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혁명가가 필요한 이 시대에서 우리 다 같이 목숨을 걸고 다 함께 이 나라를 구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태우 사무총장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축사를 부탁드려야 할 내빈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공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요 제1소회의실이 한 150석 정도 되는데 오늘 굉장히 깊은 관심과 그 참여도가 높아서 지금 복도나 뒤에 서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으시다면 요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 나와서 앉으셔가지고 같이 토론회 할 때도 복도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전달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앉아서 같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은 축전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 축전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축전을 다 읽지 못하고 주요 부분만 정리해가지고 바로바로 축전을 읽고 본격적인 토론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께서 토론회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님께서 JTBC 태블릿 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를 보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님께서 특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조원진 의원님과 발제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냅니다. 다음은 무소속 서청원 국회의원님께서 조원진 대표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조원진 대표와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상진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회가 의혹 투성이인 태블릿 PC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님께서 태블릿 PC 특검법이 의문과 의혹으로
묶여 있는 무거운 짐을 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진실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전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홍문정 국회의원님께서 JTBC 태블릿 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 축전을 보내주신 국회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장례 정리와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사진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빈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경남 여성 신문 대표이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자. 화이팅! 화이팅!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의 지정 좌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기수 변호사님께 사회권을 넘기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상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사무총장 이용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이름이 적혀있는 좌석으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예,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원내정당에서 이런 국회에서 이런 TBC, 태블릿 PC 이런 특검하는 특검도 발의하시고 또 이런 토론회 개최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1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발제를 20분 이내로 하고 각 토론자는 10분씩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은 빠뜨릴 수는 없겠지만 몇 분만 받아서 간략하게 질문 시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발제 앞에서 우리 토론 발제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태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대표, 이분은 지금 변호사이신데요. 공대생이었다가 서울대 국문과를 수료하고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국제인의 생활을 했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훌륭한 공부를 도태우를 처리했습니다. 여권을 소개로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다른 분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고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이죠. 우리 노영국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ROTC 17기고요. 5.18 당시에 5.18 사태 때 참여하셨습니다. 대구 적기스테이 이분은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인데요.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이십니다. 민주주의위원회를 자제시킨 우리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울산방송 국장님이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에 요약해서 드리기로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노고가 있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여기 포함된 자료 하나가 얻어지는데 때로는 변희재 대표처럼 감옥에 갇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형사재판을 받으시면서 옥고를 치르면서 얻어진 증거 이름 없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IT 전문가들이 자기를 하면서 여러 밤을 새워가면서 찾아낸 그런 노고들 이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의 격려, 성원, 시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JTBC 태블릿 PC라는 것이 세상에 출현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국회 회의실에서 당당히 특검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그러한 길을 걸어오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블릿 PC는 오늘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참으로 우리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요물처럼 세상에 나타나서 탄핵과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광풍을 일으키는 입구가 되었는데요. 직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여러 허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지만 그 실체를 밝히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 출발점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과 그러한 내용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이 특검이라는 계기를 맞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그것은 이 진실을 드러내는 활화산과 같은 그런 부분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검이란 제도가 있으면서 지금 JTBC 태블릿 PC 특검처럼 특검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마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JTBC 태블릿 PC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 몸통 본체가 검찰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기관에 대한 검찰 수뇌부가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간 사건이라면 그런 사건을 어떻게 기존의 검찰 기관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수사기관을 수사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그러한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인데요. 공통은 필요성과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블릿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특히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PC라면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국민 선동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 태블릿은 한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그리고 그 무속 스캔들과 더불어서 마치 아바타처럼 한 손바닥 안에서 최모 여인이 대통령을 인형처럼 조종했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에 가장 적절한 구조물이었던 것입니다. 핵심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검찰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의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작동이 어떻게 예, 특검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 검찰 보관 기간. 검찰은 공식적으로 25일에 2016년 10월 25일에 이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을 올렸고 10월 24일 날 JTBC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면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기간이죠. 그러면 그 지금 제일 오른쪽 수정 일시라는 곳을 보면 2016년 10월 31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건드려진 부분이 저 날짜이기 때문에 그 표시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분명히 보관하고 있다고 그 주장되고 있는 그 시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는데 저것이 그 IT 전문가들이 말하는 루트 폴더입니다. 루트 폴더라는 것은 그 지금 모양에서도 보듯이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 있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 폴더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면 마치 처음 구성을 하는 사람처럼 모든 내용을 거기에 넣기도 하고 변경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루트 폴더에 왜 접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 보관 주장 시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PC 싱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도 동기화라고 해서 우리가 그 컴퓨터를 갈아엎는다 이렇게 할 때 초기화시킨다 그런 것으로 말할 때 나오는 신호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그 검찰은 유일한 변명이 그냥 껐다 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껐다 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폴더들에 대한 접근 기록이 포렌식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만이 아니라 자료집에 보면 더욱 여러 가지의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드롭박스라든지 미디어 기록, 또 메일 DB 이런 곳에 검찰이 10월 31일 접근한 기록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카카오톡 그 채팅방 목록 415개가 사라지는 그러한 부분이 포렌식 보고서에서 발견됩니다.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제일 끝에 보시듯이 445개의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제가 좀 애를 먹는데 국회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방향으로 눌러야 잘 넘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2017년 쪽을 보면 그 30개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전 화면 보시면 445개였다가 2017년 그 화면을 보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렌식 보고서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25일 당시 당연히 하나가 존재하고 1년 정도 지난 뒤인 2017년 것이 그 국과수의 보고서로 그 새로 존재하는데 저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
임 형사재판과 최소한시 형사재판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 감정 부분이 주장되어서 새롭게 포렌식을 한 것입니다. 저렇게 1년 뒤에 새롭게 포렌식을 한 내용이 없었다면 그 기간 검찰이 건드린 내용이 쉽게 발견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을 치르면서 저 귀한 자료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시 노승건 제1차장검사 검찰 고위직이죠. 그리고 JTBC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태블릿 존재 및 전달권은 절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잘 관리해야죠.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말을 노 차장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획득된 경로는 JTBC가 변희재 대표를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의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수 전달 경위가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고소장 증거자료는 변희재 대표가 형사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고서야 저 자료가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일반인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문자 전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모가 특검이 아니고서는 밝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문자 메시지에서 파생된 심수미 기자의 위증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왜 한사코 정황을 숨기려 했을까라는 것과 관계됩니다. 지금 저 JTBC 측 사람을 여기서 문자에서 JTBC 측의 문자를 쓴 사람을 손영석 기자가 고소장에 첨부하고 검찰 진술을 할 때 심수미 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대에서 심수미 기자가 자기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KT 통신사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수미 기자는 평소에 SK 통신사의 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동환 변호사가 마지막에 딱 혀를 찌르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독일에서 어머니 핸드폰을 빌렸었다는 굉장히 억지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말을 정정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필준 기자에게 심수미 기자와 주고받은 번호 SK 번호 맞냐고 하니까 이 탄핵 당시부터 계속해서 그 번호로 주고받은 게 맞다고 증언을 합니다. 더욱 궁지에 몰렸죠. 그런데 몇 주 뒤에 손용석 선임 기자가 다시 증언대에 나와서 사실 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심수미 기자가 아니고 조택수 법조팀장 기자였다라고 자신의 말과 심수미 기자의 말을 둘 다 번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심수미 기자의 위증이 완전히 확정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왜 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을 숨기려고 했는가? 그러다가 마지막에서야 또 조택수 기자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확인된 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승건 차장검사는 태블릿과 관련해서 허위 브리핑도 하고 굉장히 국민을 오도하는 말도 합니다. 자, 2016년 12월 11일 저런 날짜들이 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월 10일 날 탄핵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JTBC가 태블릿에 관한 특별 보도를 하는 것은 탄핵 소추결이 전날 12월 9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 11일 날 차장검사는 이 특별 브리핑을 합니다. 그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에서 정호성이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발견되었다 라고 합니다.
정호성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을 뿐이고 사실은 태블릿에서는 저런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허위의 브리핑을 한 것이죠. 당시 태블릿에서 의문을 갖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저 차장검사의 브리핑을 보고 정호성이 문건 보내고 잘 보냈습니다라는 문자까지 태블릿에서 나온다는데 뭘 더 의심하냐는 기분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렇게 검찰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브리핑을 허위로 하면서까지 왜 몰고 갔느냐,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6일,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10월 24일 소위 태블릿을 언급하지 않고 최순실 파일이라는 드레스덴 연설 등 JTBC 보도가 있고 25일 박근혜 대통령님 사과 방송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저 26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때 태블릿을 정면으로 꺼냅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그때는 아직 JTBC는 태블릿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말하지 않고 노 차장 검사가 독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 아니냐, 심수미 기자가 발견한 건 아니냐, 이러니까 JTBC 기자는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JTBC 정작 기자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왜 검찰이 나서서 저렇게 말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크게 네 번째 항목으로 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 및 헌법재판소가 포렌식 보고서와 태블릿 실물을 은폐한 것입니다. 태블릿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렌식 보고서의 경우에 은폐한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2017년 1월 10일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는데 그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강일원 주심이 태블릿 PC 감정 결과서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최명성 변호사의 책을 통해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11월에 알게 된 것은 10월 25일 날 이미 포렌식을 했고 그 보고서가 검찰 수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히 존재하는 포렌식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이 존재 여부를 모른다 라고 왜 대답해야 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검찰 고위직과 헌법재판소 간에 어떤 교통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한사코 숨기려 했던 정황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포렌식 보고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아주 함부로 단정하고 최서원 씨의 것이다 라고 몰아가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카톡 복원의 회피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휴대폰을 주었을 때 그 주인을 밝히려면 어디를 주목해서 보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 연락처라든지 또 문자 주고받은 거라든지 당연히 또 카톡 있으면 카톡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사용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태블릿 경우에는 통화 기능이 없고 문자 내용도 아주 적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카톡 내용이었기 때문에 카톡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았듯이 445개 카톡방이 있다가 검찰 수중에서 30개로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한 삭제 경위가 있는가 하면 이미 첫 번째 10월 25일 포렌식에서도 저렇게 카톡 내용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아주 암호화된 16진수 형태로 된 형태로 포렌식 보고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오검출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나왔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복원해내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IT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으고 있고 카톡보다 더 심한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된 프로그램도 다 요즘 복원해서
수사 결과 발표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복원해주지 않고 있고 변희재 대표 재판이라든지 수많은 복원 요구에도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카톡 복원을 회피하면서 자의적으로 최서원 씨 것이라고 확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두 번째로 포렌식 보고서상에 보면 윗줄 보시면은 저것이 카카오 톡 앱입니다. 이렇게 앱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카톡 앱 이렇게 동그란 거 깔려 있듯이 여기 태블릿에도 깔려 있는 거죠. 그 앱에 대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10월 21일자에 이것을 뭔가 건드려서 삭제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삭제라고 나오죠. 그러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은 JTBC의 수중에 있던 때죠. 그리고 그 밑에도 63번 줄에도 10월 24일 날 JTBC 수중 혹은 검찰에 건넨 직후, 그때도 여기에 카톡 앱을 삭제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렇게 포렌식 보고서에 카톡 앱을 삭제한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검찰 디지털 수사 전문가들은 저걸 알았을 테고, 그렇다면 JTBC 수중에서 앱을 삭제하는 경위가 왜 있는지 파고들었어야 될 텐데 저런 부분은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단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의구심이 증폭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자의적인 단정 부분을 보면 검찰은 사진 2장 정도와 영사콜 2개 정도를 가지고 유력하게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사콜 말고도 국내 국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카톡상에 영문으로 안내문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2012년 12월 4일에 영문으로 저렇게 안내가 올 때 저것은 사용자가 해외에 있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 자료집에 보면 비교해서 같은 내용이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는 국문으로, 해외에 있을 때는 영문으로 온다는 것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카톡 안내가 온 부분이 3개나 있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4일, 그리고 2013년 8월 26일, 또 2013년 9월 25일. 그런데 이 3번의 기록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다 제출되었는데 출입국 기록으로 비교해 볼 때 최서원 씨가 국내에 있던 기간입니다. 3번이나 어긋나는 거죠. 2번 일치한다고 단정했는데 3번 어긋나는 기록은 왜 무시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규명돼야 될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JTBC 보관 기간에 수정 삭제 의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그것을 규명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방기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포렌식 보고에서 업타임 자료, 시스템 로그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언제 껐다 켰냐, 이런 부분, 단적으로 말해서 실제 사용한 기록에 대한 확인 부분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방치한 것이냐면 JTBC가 수중에 일주일가량 들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고 있는 동안에 여러 번 껐다 켜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사실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방법도 아니고 굉장히 위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보다 문제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증거의 내용이 변형되었을지 모르니까 당연히 파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루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저 부분은 포렌식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팅이란 건 루트 파일에 접근해서 바꾸는 건데, 그런 루트 파일에 접근한 기록, 바꾼 기록이 있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오염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값으로 루팅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루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락처 내용에 있어서 김수민 사진 등이 50회나 나오고, 그리고 연락처에 대한 부분이 JTBC 보관이라고 주장되는 기간 중에 저렇게 많이 수십 회 삭제된 기록이 나오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고 검찰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랗게 표시된 중간에 보시면은 그 숫자가 15,000원인가 이렇게 써져 있고 15,000원 15만원인가요? 써져 있고 그 위에는 13만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좀 글자가 작은데요. 중간에 그 파일 이름이 .al 이런 식으로 로그 기록이 나와요. WA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IT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 WAL이라는 표시가 어떤 그 폴더나 이런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삭제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임시로 잡아두는 Write Ahead Log라고 해서 임시로 그걸 딱 잡아주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행이 수정, 변경 후의 용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텔레폰이라는 저 DB, 데이터베이스가 JTBC 보관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17,000바이트 가량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을